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2월 23일 RF 태경상을 식구님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업도 일찍 마쳤고 영상을 현재 5개째 합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인데 한편으로는 주가의 가격 조정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좀 마음이 좋지는 또 않고요. 저는 영상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편집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오랜 동안 주식을 했고 유튜버는 얼마 안 된 초보이지만 초보를 이제 6개월, 7개월로 들어서 좀 적응도 됐는데 기업 분석을 본 뒤 오랜 동안 해왔고 기술적 분석도 되어서 시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지라 그렇게 영상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아픈 것은 기업의 실적들이 잘 나와서 시장에서의 조정도 나오지 않고 물론 끝없이 이렇게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모든 시장이 전부 다 조정 장세에 있습니다. 잠시 다른 종목들 볼까요? 셀트리온도 오늘 이와 같이 30만원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이지만 개파락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얼마 전에 제넥시는 1조 2천억 원의 기술 수출을 했는데요. 이것이 자회사하고 해서 논란이 있었죠. 기술 수출은 큰 의미가 없다. 또는 신약 가치의 극대화다 등등. 어쨌거나 12월 달에 16만 원대에서 현재 9만 8천 원이요. CGN 역시도 최근에 26만 원 정도에서 13만 원 정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RF텍을 한번 돌아와서요. 최근에 1월부터를 가만히 보게 되면 1,500원 정도에서 현재 1,000원 정도의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지난 10월부터의 전저점 구간은 어느 정도에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 현재 기술적인 주가 위치는 그렇습니다. 기업의 최근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영상을 하기 전에 회사 주담과 최근에 1월 말에 부지 선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1월 4일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 중이었고 또 회의 들어갔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연락을 닿지 않고 해서 차후에는 꼭 그러한 부분 궁금했던 부분들을 묻고서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주식을 했지만 이 RF텍의 주담과 통화를 하면 또한 즐겁습니다. 이게 목소리도 30대 후반 40대 초인 것 같고 대단히 친절하고 경쾌합니다. 그래서 통화하기를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즐겁고 또 다른 곳의 주담도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여지껏 한 부분 많은 기업들과 통화를 하고 저는 항상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기억에 남는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반기고 궁금한 상황에서는 친절하게 또 궁금하신 거 없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여기 RF텍의 주담입니다. 어쨌든 다 차제에는 그러한 궁금증을 어쨌건 절대적으로는 신임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참고하는 상황, 기업이 일부러 일개 투자자에게 거짓말하기는 그렇고 그렇다라면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 전해줄 사항은 전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 주시겠죠. 굳이 거짓말까지는 저는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또한 저희들도 기업에 대한 흐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고 또 그리고 주담이 말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보툴리늄 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 투자가 본격화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97억, 전방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해도 선방했다. 예,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RF텍이 전방산업 설비 투자 감소에도 꾸준하게 매출을 유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월 19일 RF텍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2,578억 5,7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 매출은 감소했고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7억 5,223만 원으로 25.7%가 감소했다. 그리고 순손실은 189억 8,163억 원. 이 순손실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300만 주, 300만 주, 대략 600만 주의 시비 전환으로 인한 현금이 유출되지 않은 그러한 순손실을 기록했다. RF텍 관계자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해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과 투자를 연기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감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는 4분기 모바일 부품 사업 4분기와 자회사 RF바이오의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 등에서 꾸준하게 매출을 유지했다라고 했습니다. 모바일 부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선 충전기 부분이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니 모바일 부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증가세가 없다라고 본다라면 결국에 필러 사업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올해는 국내와 그리고 해외 5G 인프라 안테나 모듈에 현재 RF텍은 글로벌 빅3에 해당하는 안테나 5G 안테나 모듈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제1 협력업체이고요.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죠. 자꾸 늦어질 수는 없겠죠. 늦어도 1분기, 더 늦어지면 2분기는 서서히 백신도 이렇게 맞춰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혀질 그러한 상황에 돌입을 하게 되면 투자의 재개는 급성장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본원 산업인 모바일 부품 사업을 기반으로 자회사 RF바이오의 보툴리늄 톡신,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에 대한 투자도 올해 들어서는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 기여 또한 개선될 것으로 덧붙였다. 한편 국제 기업 회계 기준은 회사가 CB,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BW 등을 발행한 후 주가가 오를 경우에 주가 상승을 위한 CB, BW 등의 가치 증가분을 파생상품 금융부채로 계상해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회계상 반영되는 일회성 손실로 RF텍은 지난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2019년 1월 발행한 전환사채, 여기 평단가가 대략 9,480원인가 그렇죠? 약 250억 원의 파생상품 금융부채가 발생했으며 이를 영업외 손실로 인식했기 때문에 순손실이 이와 같이 어디 있나요? 이와 같이 189억 요것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히알루론산 이제 2월 부지 회사하고 통화를 하겠지만 물론 잘 되면 언론이 알아서 기사화로 부지 확보했다. 또 설계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이제 봄을 기다려보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봉상에서의 주가의 모습은 이렇게 시장의 조정기에 있어서 이렇게 전저점 위치 5,300원대를 저점으로 하고
죄송합니다. 9,500원이요. 잘 안 보여서 9,3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오늘은 종가상 10원 올랐네요. 어쨌든 9,500원, 최근 1,500원, 11,000원에서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으로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면 전저점을 잘 확고하게 잘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여기도 저점이요, 여기도 저점이요, 저점, 초점, 저점을 응집을 잘 하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계약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점진적으로 수급은 들어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연균주로서는 세계 최초 유일한 균주, 자연에서 얻은 균주, 과학적으로 또한 입증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수급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최근에 계속해서 판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려졌네요. 이건 셀러버리 되어 있고 레프텍입니다. 오늘은 2만 1,000주 외국인이 들었고 최근에는 10만 주 이상 외국인이 판 모습을 보입니다. 기관 투자가들도 물량이 있는 것을 쥐어짜서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가 이제는 매물도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의 현재 이렇게 보면은요. 상당히 적은 40만 주의 물량을 가지고 있죠. 1.4%요. 제가 지난해 연초 이런 때 50만 주 정도는 한계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10만 주를 더 판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RF텍에 대해서 대략 70만 주 이상 80, 90만 주 정도를 보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 익절로 인해서 현재는 40만 주에 불과하다. 괜찮습니다. 기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할 것이고요. 그러면 저절로 집 나갔던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에 들어오게 되겠고 따라서 수급은 향상이 될 것이고 주가는 상방향으로 우상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이번에 3,000포인트를 넘었죠. 20 몇 년 중반 정도까지 하면서 이런 경우는 숱하게 봤습니다. 주가가 꺾이는 듯 하지만 기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격 조정 며칠이면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돈만 잘 벌고 기업에만 큰 하자만 없으면 30%, 40%, 50%가 가격 조정이 나와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셀러버리 같은 경우는 잠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주봉으로 훔쳐봐더라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의 50% 이상의 가격 조정이 나오죠. 그래서 기관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상승도 보였다. 현재도 역시 13만 원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15,000원 정도에서 13만 원 정도 6배, 7배 이상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RF텍에 대해서 영상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가격 조정 힘든 상황에 용기 내시고 조정이 마무리될 시점을 언젠가 될지언정 3월 초였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매매 동향을 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 특히 기관들은 매물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미국의 나스닥의 선물은 200포인트 1.64%를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시장이 요동을 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팔 것 같고요. 만약에 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승으로 돌아서오겠죠. 지금은 선물이 그렇고 내일 새벽 3시에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포지션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3천억을 팔았죠. 코스닥에서는 440억을 팔았지만 코스피 200 선물을 보게 되면 1157억 원을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콜이라고 하는 선물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 3월물 또는 6월물 선물에 대해서 주가는 지수는 우상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사지 않았겠습니까? 선물과 현물을 팔고 선물을 이렇게 샀다는 것은 해지 차원의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해지 차원으로 이렇게 매매했다. 따라서 최근 2달 동안 기관들은 엄청나게 팔았고요. 의미 있는 것은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가 잦아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권으로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 국내 시장은 최근에 2개월 이상은 기관들이 대단히 많이 팔았다. 삼성전자에서는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조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조정이 마무리 질 때까지 힘든 장 지속될 텐데 힘내시기를 세로이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라고 이 시장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같이 이런 경우 잘 견뎌서 세계 어떤 시장이든 간에 시간이 흘러서 시장은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